작은 거 두 개 중에서 커다란 종이를 먼저 밑면에다가 붙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붙여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 끝선, 우리가 아까 연결했던 그 접은 면 쪽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렇게 딱 맞게, 만약에 나는 이걸 조금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 선이 첫 번째 붙이는 선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선을 또 옆으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면 디자인을 따로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 하면 다 건조시키고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꺾어 놓은 선 그 선에 맞추시면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들어있긴 하지만 재단된 종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붙여볼게요. 선 맞추고 이것도 역시 옆으로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넘어가도록 남는 종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으로 꺾어 붙여주세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됩니다. 됐지요? 밑면 종이 역시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칸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한꺼번에 연결해서 할게요. 선 맞추시고 소리 남는 거 위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잘못 붙였네요. 이렇게 좁은 쪽이 끝선에 맞게, 좁은 선이 끝선에 맞게 맞추고 넓은 선이 밑으로 꺾어 넘어 들어가게 붙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풀이 너무 많이 묻어서 미끄러져서 살짝 내려가 버렸네요. 이렇게 맞추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종이도 좁은 면 쪽이 위로 가게, 모양 그대로 기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은 면이 위쪽으로 가게 놓고 꺾어주시고, 세 번째 종이도 마찬가지. 하는 동안 지금 물이 많이 날아가서 물을 조금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좁은 면 쪽에 종이를 놓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뒷면을 뒤집어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걸 바르다가 이렇게 하면 지금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파란색 털들이, 종이 가루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로 하시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할 때는 한번 헹궜다가 요거를 제거하시고 전체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둥에 꺾였던 부분이 뜨지 않게 한 번 더 매만져 주시고, 이제 이렇게 딱 붙이면 좋은데 하얀색이 보이죠? 그래서 작은 종이 또 8장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지요? 이렇게. 다만 밑에 했던 것처럼 이게 살짝 넘치지 않게, 넘어오지 않게 이 안에서 기준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꺾어 붙여갑니다. 윗면이 넘어오지 않게만, 진한 색이어서 지금 경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넘어오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각들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 홈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나 붓, 연필 끝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 꺾였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시면 또 이게 찢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젖은 종이 상태라서. 그래서 힘 조절 잘 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꺾은 부분은 확실하게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바닥 내면만 더 붙이면 거의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한 색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손에 한지 색깔 그대로 가루들이 많이 묻게 되죠. 그래서 손도 반드시 한 번씩 물티슈나 헹궈 가시면서 하시는 것이 연한 색 쪽에 이염이 되지 않게, 색깔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이렇게 해두시고, 그래서 확실히 됐고, 이제 마지막 밑바닥만 붙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몸체를 연결해서 하는 건 지금 처음인데요. 한지공예 하시면 이제 두 가지 몸체를 연결하는 거는 거의 중급 수준에 들어가는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익혀두시면 때로는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 몸체 연결이 더 복잡해지면서 한지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공기층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풀들이 너무 끈적끈적해서 풀이 그대로 덩어리채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 풀 농도가 이 정도 되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농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덧바르고 문양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풀이 떠 있는 게 아주 보기 싫고, 그리고 한지 풀이 덩어리채 이건 마른 것도 아니고 안 마른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때로는 바늘을 뚫어서 그 구멍에 있는 공기를 빼기도 하고 풀을 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거의 몸체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다 바르셨습니다. 뚫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동그란 한지 위에 이 무늬가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인가, 한 면을 가운데 차지하고 날개를 꺾을 것인가, 아니면 두 면에 가운데만 꺾어서 이렇게 넘길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해서 옆으로 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에다가 풀채 먼저 해주시고, 칠해주시고, 문양을 여러 번 붙이셨죠. 어떻게 붙이는 것이 좋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문양지가 올라오면 이거 비비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매만지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최소한의, 이때도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색깔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원 안에서만 풀칠을 해주십니다. 그 문양을 이렇게 하면 X자가 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놓고 문양지에는 풀칠하지 않습니다. 문양 바르는 그 밑에 종이에다가, 아래 종이에다가 문양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두드려 주시고, 이게 또 흰색 종이기 때문에 붓질하시면 이 흰색 위에 이 파란색이 묻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눈처럼 이렇게 두덩이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대각선 반대편에다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니까 요 면이 되겠습니다. 잘 계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먼저 완벽하게 붙여주시고, 그 위에 최소한의 풀칠로 노란색 쪽으로 붓이 안 넘어가게 최소한의 풀칠로 칠한 다음에 문양을 살짝 올려두어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시면 안 돼요. 문지르시면 안 돼요. 색깔이 다 번지고 이 조각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나오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깨끗이 말려서 바니쉬 마감재 칠해가지고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바짝 말려 오셨지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다가 자기 사인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자기 사인 해주시고 바니쉬 마감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감재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용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평상시에 쓰던 것보다 조금 더 해서
부어주시고 붓에 물 묻히시는데 뚝뚝 흐르지 않게 노란색, 연한색 먼저 발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일단 먼저 묻혀주시고, 오늘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붓을 먼저 담궈서 발라주시고 뚝뚝 흐르는 부분만 긁어서 닦아줍니다. 옆면 안쪽 먼저 바르겠습니다. 옆면 안쪽 먼저 이렇게 발라가시고 밑부분에 고이지 않게 조금씩 더 찍으시면서 발라주세요. 바르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거의 선수급이실 텐데요. 발라주시고 뭉치지 않게 떠발라서 코팅을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감젤을 바르지 않고요, 바깥쪽만 바른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용도가 필통이기 때문에 오염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안쪽 면은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만 해주시고, 이제 이게 발라지면 색깔이 살짝 연주황 느낌의 색깔이 나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붓을 헹궈 오시지 않으시고 바르셨다면 아까 맨 마지막에 발랐던 남색 색깔이 묻어 나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붓을 한번 깨끗이 씻어 오셔서 정리하시고 발라주시고, 이렇게 밑바닥까지 모두 바니쉬 처리하시고 드라이 하시고 바깥쪽 바를게요. 네, 이렇게 말려 왔는데요. 여러분도 깨끗이 말려 오셨으면 이 밑바닥이 아니고 바깥쪽 오렌지 색깔, 노랑 색깔 먼저 바릅니다. 이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연한 색 쪽 먼저 발라주시고, 제가 어느 순서로 바르시는지 보이시지요? 노란색을 먼저 바르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먼저 바르셔야 남색 색깔이 최대한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노란색 먼저 바르시고, 여기 두께면 있잖아요. 두께면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두께면도 꼼꼼하게, 역시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마지막 바니쉬 양이 딱 맞을 것 같네요. 영상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자꾸 차분해지는데요. 원래 그렇게 많이 차분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업이 되게 그립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을 못 보고 실시간 반응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자, 이제 노란색 다 한 번씩 다 붓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양 위에 흰색 있잖아요. 이거 딱 한 번만 지나가 주세요. 붓을 조금 넉넉하게 칠한 다음에 딱 한 번만. 그래서 요렇게 해주세요. 흐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뒤집어서 반대쪽. 흰색이다 보니까 이염이 좀 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붓자국이 많이 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보면 제가 지금 반대쪽 칠하고 다시 한번 놨는데요. 말려서 다시 한번 더 칠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염이 덜 된답니다. 이게 그래도 얇은 종이긴 하지만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마감제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두 번째 칠할 때는 확인하시면서 칠해주시고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맨 마지막으로 진한 거 하시는데,
손을 이제 안쪽에다가 넣으셔서 이렇게 손을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바르시면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미리 말려 두어서 바깥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면, 바깥쪽 면 칠할게요. 노란색 다 칠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붓이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흐르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과감하긴 하지만 흐르지는 않게 칠해주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먼저 한 바퀴 돌아가시고, 바깥쪽에도 두께면이 있지요. 밑면이 닿는 쪽 두께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짝 모두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다 완성하셨을 때 바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자연 건조를 며칠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하드보드지, 두꺼운 하드보드지가 머금고 있는 그 수분들이 다 날아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그리고 쓰시면 훨씬 더 이 마감재 찐득찐득한 게 완전히 안 마른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다 마른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통으로도 쓰시고, 이 안에다가 유리컵이나 종이컵 하나 넣으셔서 물을 조금 담은 다음에 꽃병으로 활용도 하셔도 되고, 소중한 것들을 담는 그런 필통으로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재 다 바른 것 같고요. 가운데 한 번 더 지나가겠습니다. 건조가 된 곳은 두 번째 붓이 지나갈 때 미끈미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가지고 바짝 말리셔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필통 수업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